네,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롭게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M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M장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함께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 혼자 외롭게 단촐하게 근데 심플하게 청기누설 짧고 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촌철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죠.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던데요. 맞을까? 그리고 맞다면 그 이면은 무엇일까? 이걸 좀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작심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심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요거를 한번 세 개의 어떤 사안을 그러니까 배열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6월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문이 일었죠. 그리고 다음 날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앉힌 겁니다. 세 번째, 7월 2일에 대통령실에서 서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지 한번 제가 조금 아까 쭉 그 시간 순대로 나열한 것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장관 후보자 지명 전에 당연히 인사검증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6월 28일에 자유총연맹에 가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을 할 때 이미 김영호 교수는 통일부 장관으로 거의 지명 일보 직전까지 어쩌면 내부적으로는 낙점이 끝난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 바로 자유총연맹에 가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라는 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게요. 또 하나는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는 발언 이거는 일요일 날 있었던 서면 브리핑이었어요. 일종의 특별 메시지인데 이 특별 메시지의 특별한 의도는 물론 뭐 하겠습니까? 김영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깔린 그런 특별한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노선을 작심을 하고 작심한 수준을 넘어서 분명히 천명을 하고 그래서 전열을 정비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그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극우 유튜브를 애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극우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은 일정하게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극우 유튜브에서만 찾는 거는 좀 너무나 상황을 단순화하고 희화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안 본다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제가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 윤석열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그룹,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토의하는 모든 그룹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튜브를 너무나 많이 보고 좋아하다 보니까 극우화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정치 주체로서의 윤석열을 너무나 왜소화한다. 그래서 희화화한다. 그런 점에서 반대 진영 민심에는 사이다를 줄지 모르겠지만 흐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그에 따른 정밀한 대처법을 강구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석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단면이 아니라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럼 흐름이 뭔지 이걸 한번 좀 짚어봅시다. 제가 대북 노선에 있어서 작심을 한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전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나열해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이른바 한미 동맹의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마디가 뭘로 그러니까 맺어졌습니까? 미국에 와서 워싱턴 선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북핵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이어서 추진한 건 뭐냐면 한일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정상화의 끝점에서 이야기했던 게 한미일 대북 공조 체제였습니다. 한미일 대북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문이 득달 같았고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게 일반적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곁다리로 하나를 더 얹자면 대중 견제를 노고라 했다라는 겁니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대응해도 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몸소 비판한 어떤 이런 멘트까지 내면서 대중 견제를 노고라 했던 것이죠. 이게 대북 노선에 대해서 작심하기 전에 나타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어떤 그 요소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한반도 주변 내지 한반도 밖의 지형 정비에 일단 올인을 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그 됐다고 판단해서 이제 한반도 안에 대한 전열 정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한반도 북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한반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한반도 안을 정비하는 그 기본축이 뭐가 되냐면 첫째, 통일부가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는 발언.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노선 천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가미가 됩니다. 앞서 본방 2부에서 인터뷰에서 잠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국가보훈부가 나섰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집어든 게 뭡니까? 친북 독립운동가 포상기준 정비였습니다. 이거는 관의 차원인과 동시에 민의 차원입니다. 민 차원의 정비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뭐냐? 한반도 안을 지금 어떻게 정비하려고 하는 거냐? 그 방향이 뭐냐면 대결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대결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에서의 남북 대결도 불사하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한 걸로 봐야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남한 내에서의 이념 대결 또한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남한 내에서의 이념 대결 불사가 아니라 이념 대결 유발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친북 독립운동과 포상기준 정비나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른바 이념 논쟁을 격발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북이라고 하는 걸로 한정을 하지 않고 한반도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대결 노선을 꺼내 들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밖에. 자, 군사적 대결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경제적 압박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거의 증명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북한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일관되게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버리면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밖에서 변죽만 울리다가 끝나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새로운 자극제를 통해서 이 답보 상태를 깨고 그 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 가치, 그 가치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런 전략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그 대북 자극제를 통해서 판을 흔들고 여기서 벌어지는 틈에 가치를 정립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걸 마저 살펴야 되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국가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보수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한다.
요걸 지금 겸하고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 3부에서 유승민 전 대표하고 인터뷰할 때 유승민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탄핵이 있었고 여기서 보수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는데 그 다음에 보수가 제대로 재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바로 그 점이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이걸 매개로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도 이 참에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고 정립이라는 표현은 아울러 보수도 새롭게 정립하겠다. 이런 어떤 양수겸장을 띠고 있다고 보는 건데 여기서 극우화라고 하는 앞서 이야기했던 평가를 극우화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 내지 관찰자의 관점에서의 표현이고 그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서 극우화를 읽으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자, 나라고 하는 주체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 너 바뀐 거 없어. 그 자리에 그냥 굳건히 서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자기 본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의 지난 날은 끊임없는 좌경화였어. 따라서 지금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은 극우화로 가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는 정상화 과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가 유독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국정농단으로 탄핵으로 괴멸 직전까지 갔던 보수의 전열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갔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면서 더불어 박정희 이데올로기의 한 축도 무너져 버렸는데 박정희 이데올로기의 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장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장과 반공이라고 하는 축을 가지고 강력한 박정희라고 하는 리더가 대한민국을 재건해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박정희 이데올로기의 핵심인데 그 박정희의 계승자라고 하는 박정희의 딸이 탄핵을 당해버림으로써 박정희 이데올로기의 상당 부분이 생채기가 나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수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던 과정을 거쳐왔던 건데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 때가 됐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그러면 보수의 재정립을 위한 가치를 뭘로 잡았느냐? 이른바 정통 노선으로 잡았다. 그게 뭐냐면 반공 반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극우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이자 대한민국 보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바로 정통,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화에 결코 동의를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은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개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일정한 어떤 이념 대결, 이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거쳐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친북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운 취소, 포상기준 재정립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불사하면서 이걸 통해서 보수라고 하는 것들을 재정립해 들어가는 판을 깔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제대로 그러면 실현이 되겠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 영역에서 정말로 이게 주요하게 작동을 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느냐 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통 노선으로의 회귀가 결코 복고가 아니라고 하는 자신감. 이 자신감의 근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젊은 층의 보수화입니다. 지금 젊은 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정서적 현상이 반북과 혐중이다. 반북 혐중 정서가 지금 젊은 층에서 역대 최고로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판단. 그래서 이 반북 혐중 정서가 한미 밀착, 대중 견제를 용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일 정세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비턱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방위를 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경제 교류를 늘려서 젊은 층의 미래를 열 것이다라고 하면서 젊은 층하고 자꾸 접목을 시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젊은 층에 대한 믿음, 판에 대한 자신감, 이걸 깔고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에 대한 대결 노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결 노선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의 종북 세력에 대한 대결 노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젊은 층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젊은 층의 호응만 끌어낼 수 있다면 파생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 파생 이익이라는 건 뭐냐? 내년 총선에서의 젊은 층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총선은 필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까지 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하고 꺼내든 대결 노선은 이념 노선임과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선거 전략이다. 내년 총선 전략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그냥 그 희화화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한마디 툭 던지고 평가하고 버릴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도 있게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이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맞은편에 있는 진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이게 상당히 지금 그 예민하고 상당히 섬세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 지금 그 북한에 대결을 하려고 하느냐? 평화가 중요하지. 냉전적 사고에 갇혔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요, 이거는 결국은 논쟁이 촉발이 됩니다. 근데 논쟁이 촉발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념 논란을 유발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논쟁이 지금 촉발이 된다면 그건 불감청 고소원 이라는 거죠. 나쁠 거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단선적으로 맞대응하고 맞불을 놓는 식의 대응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으로 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념의 이념으로 맞서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념의 실익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대응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생산성 있는 대응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예가 뭐냐면, 대중견제에 나섰을 때 이쪽에서는 뭘 쳤습니까? 뭐 중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경제 파트너인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게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에 도움이 되니? 이런 식으로 지금 틀어서 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그럼 흡수통일 하려고 하는 거야? 평화통일이 맞냐? 흡수통일이 맞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말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통일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야만이 판에 말리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대응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능할 것인데, 그 정도의 기획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로만 남겨놓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종합해서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일련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단순한 흐름이 아니다. 그리고 희화화해서 조롱할 그런 성질의 지금 움직임이 아니다. 이건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진지하게 보고 면밀하게 그러니까 살펴가면서 정밀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야당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천기누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고맙습니다.